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론에 관련된 이론을 우리가 숙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챕터 1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기본 개념이 되어 있죠.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노동시장의 기본 개념에서 대부분의 우리 출제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노동경제의 기초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노동경제라는 것은 일단 노동경제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 경제학을 먼저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학적인 의미는요. 자, 인간의 생활 가운데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 소비, 요게 관련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경제란 말은 경세재민의 약자죠. 세상을 경영하고 민을 다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노동경제죠. 그 중에서도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자, 노동에 관련된 인과관계와 그 다음에 이걸 경제학적 시각으로 접근한 학문, 이걸 우리는 노동경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동의 가격이 바로 임금이죠. 그래서 노동시장론은 임금,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데 다행히도 이와 같이 취직된 사람이 있는 반면 일자리를 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실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파트가 아까 제가 소개했던 노사관계론, 노동조합에 관련되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경제학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양가로 1번 협의의 노동시장론, 협의라면 조금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로 봐서는 자, 임금과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기본 개념이 어떻게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이와 같이 전달이 되고 있는가. 자, 이걸 다루는 학문을 협의의 노동시장론이라고 일컫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힌다면은 우리가 맨 마지막 배우는 노사관계론까지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올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배우시다 보면은 기본적인 골격이니까 이런 거는 암기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노동경제학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무래도 노동을 공급하는 입장이 바로 가게가 됩니다. 노동을 수요하는 입장이 바로 기업이 되죠. 생산물 시장과는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요거부터 먼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밑에서 보면은 양가로 1번 돼 있죠. 노동용역의 공급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그라미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눈길을 줘야 되는 부분으로서 제가 동그라미라는 말을 제가 쓰도록 할게요. 그럼 노동용역의 공급자로서의 가게에도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용역의 수요자로서의 기업, 수요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오른쪽에 기업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이와 같은 페이지를 살펴볼래요. 자, 지금은 이제 가게라는 경제주체가 옆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업이라는 경제주체가 지금 이와 같이 소개되고 있죠. 자, 일단 가게와 기업만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순환 구조를 조금 소개한다면요. 여러분이 보통 가게라면은 기업체가 만든 물건을 소비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요, 가게는 기업한테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호주머니 얼마간의 돈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께서 돈을 벌은 대가로서 일부분을 여러분한테 아마 용돈으로 준 금액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그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생산 요소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업체가 만든 물건을 소비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가게라는 경제주체는 생산 요소 시장은 공급의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3대 생산 요소는 노동이 있고 레이버의 약자죠. 그 다음에 자본. 자본은 보통 영어로 하면은 캐피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경제학에서는 K 약자를 많이 써요. 이 K 약자는 독일어로서 캐피탈 요거 약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K 약자를 많이 쓰고요. L은 레이버의 약자라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노동.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3대 요소 하면은 토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의 4대 요소 하면은 경영이라는 활동을 두기도 하죠. 그 외에도요, 인노베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 요소는 주로 5가지를 주로 많이 언급하는데, 대부분의 경제 교재에서는 경영까지만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서 기업체에서는 뭔가 부가치를 창출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는 부가치를 창출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1,000원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해봐요. 1,000원어치 부가치를 창출해서 이걸 팔았으면은
이 돈을 나중에는 생산 요소의 대가로서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럼 노동을 제공한 대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임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자본을 이와 같은 지불한 대가로서 기업체는 이자를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서는 경제학에서는 지대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료, 임차료 이런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지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은 기업가가 가져가는 경력에 대한 대가로서 이윤을 우리가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생산 요소의 대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돈을 받아서 가게는 기업체에서 만든 물건을 소비와 나중에는 저축을 하게 된다. 소비와 저축을 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의 이 같은 호주문의 일부분에 있는 돈은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께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의 임금을 받았는지, 안 그러면 돈을 빌려준 대가로서 이자를 받았는지, 안 그러면은 다행히 재산이 많아서 건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임대 줘가지고 지대를 가져가지고 여러분한테 용돈을 줬는지, 안 그러면 사장님의 입장으로서 나머지 이와 같은 비용을 다 제하고 이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용돈을 줬는지, 대부분 이 네 가지 생산 요소의 대가로서 여러분은 소비 아니면 저축을 할 수 있는 대상의 금액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왜 그리냐면요. 여러분은 항상 기업체가 만든 물건을 사기만 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요. 그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의 뭔가 대가로서 돈을 버리는 금액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은 기업은 파는 입장이고 가게가 사는 입장이 되지만은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노동경제에서는요. 기업은 노동의 수요 입장입니다. 노동을 수요. 앞으로 노동은 레이버의 약자를 쓰고 수요는 디맨드. 이 정도 약자는 다 딱 보시면은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게는 노동의 공급의 입장이 있어요. 노동은 레이버의 약자고요. 자, 공급은 서플라이. 이 정도 약자는 조금 많이 숙달이 되시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물건은 가게는 사는 입장이고 기업은 파는 입장이지만은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부 다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노동 시장을 살펴봐야 되겠죠. 노동을 파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노동을 사는 사람은 기업가다. 일단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돼 있다. 이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게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행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행동의 목표는 아무래도 효용의 극대화죠. 여러분도 호주문에 있는 돈을 주어진 것처럼 보면은 오늘 어떻게 소비를 내서 여러분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다 이런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체죠. 그래서 자, 이윤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이윤 극대화의 행동을 위해서 기업가들은 생산 위주를 이와 같이 경제활동으로 하고 있는 경제조치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균형점에서 우리가 임금이 결정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고려됐을 때 그 상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사회책부터 소개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조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 상품의 가격과 사고 파는 양,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이런 그림은 뭐 다 한번 이와 같이 경험을 해본 그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이 고려됐을 때, 이게 일치됐을 때 그 상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이 정도는 한 번쯤은 다 이와 같이 경험해본 그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경제학은요, 지금 상품 시장과 우리가 다루려는 게 노동 시장이죠. 노동 시장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은요, 전부 다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오죽하면은 경제학은 수요 공급만 하면은 그 학문을 다 섭렵했다. 이런 이와 같은 회자되는 용어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요. 자, 이거는 상품의 수요가 우하향하듯이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만은 노동의 수요도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져요. 그 다음에 상품의 공급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듯이 노동을 공급하는 이와 같은 곡선도 자, 이와 같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상품의 수요 공급이 고려됐을 때 그 상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일정되듯이 노동의 가격을 뭐라고 그러죠? 앞으로는 임금, 웨이지라는 약자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품은 거래량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은 고용량에